저거야. 내가 공부한 거에서만큼은 좀 웬만하면 다 맞추겠다. 그리고 욕심 버리고 킬러 문항 같은 건 틀려도 돼. 차라리 거기 욕심 부리지 말고 비킬러를 다 맞춰. 그러면 막 이렇게 최상위권 애들이 오히려 3, 4페이지는 다 맞추는데 1, 2페이지 다 틀리거든? 점수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막 킬러를 위해서 막 애쓸 필요 없어. 괴로워할 필요 없어. 차라리 킬러 버리고 나머지를 확실하게 맞으면 이미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기만 잘해도 45점이거든. 개념 기출. 실제로 지금 강대에 그런 애가 있어. 걔는 개념하고 기출만 그냥 해. 써 그냥 45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개념 기출이 진짜 거의 완벽한 거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한 회씩 계속 누적해서 풀어가면서 조금씩 점수 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45점 받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마그마 갑시다. 이제 테마가 이제 바뀐 거야. 앞에까지는 선생님이 지각변동 시리즈라 그래. 지각변동 시리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암석 시리즈, 암석 시리즈. 그래서 크게 화성암이랑 퇴적암이라는 암석을 배우는데 이 화성암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그 암석의 종류만 배웠다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변성암 파트가 G2로 넘어가는 바람에 남은 화성암이랑 퇴적암이 자세해져야만 했거든.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근원부터 배우는 거지. 그 화성암을 만드는 근원이 바로 마그마인데 이 마그마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마그마를 배우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화산 분출 시에 폭발되는 물질들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있고 고, 액, 기라고 했어요.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용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화학 같으니까 이걸 바꾸자고 했지. 지구과학 용어로 화산, 쇠설물, 쇠자가 분쇄되다 부스러지다 할 때 쇠자야. 그리고 액체는 용암, 기체 화산가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유체에서 두 개, 기후변화 파트에서 했고 지금의 메인은 요 놈이다. 용암. 그래서 마그마 분출 시에 분출되는 터져나오는 이 용암 또는 마그마의 종류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크게 현, 안유가 있어. 자, 외워야 돼. 현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에 따라 나누냐? 화학 성분에 따라 나눈다. 그래서 얘네들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SiO2야. 기본적으로 50%는 돼. 그래서 이미 엑소에 그 문제를 일부러 넣어놨는데 대개 중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SiO2 함량이 제일 적은 건 맞거든? 셋 중에서.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 내에서는 어쨌든 걔를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SiO2야.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은 규산염, SiO2에 의해서 결정돼. 선생님이 암기하기 쉬우라고 이제 얘는 항상 예시로 드는 게 코코아 가루 같은 걸 예시로 들어요. 그러니까 SiO2 하나하나를 코코아 가루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코코아 가루를 이제 막 물에 타 먹잖아. 근데 이제 내가 코코아를 나는 이제 진하게 먹을 거야. 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이 물 한 컵에 코코아 가루를 좀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이제 욕심을 부려갖고 코코아 가루를 한 10스푼 넣은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액체 괴물처럼 돼. 걸쭉해져. SiO2 하나하나를 코코아 가루라고 생각해. 근데 SiO2 양이 많으면 애가 약간 걸쭉해져. 꿀처럼 끈적끈적해져. 꾸덕꾸덕 잘 흘러가지도 않고. 근데 SiO2 함량이 좀 적어. 코코아를 한 스푼만 틱 넣었어. 그럼 그냥 물이겠지? 그래서 선생님 외우라고 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흐물흐물 현무암, 흐물흐물 현무암. 흐흐로 외우라고 하지. 흐물흐물 현무암. 근데 이제 흐물흐물, 꾸덕 뭐 이런 말 시험에 안 나오잖아. 점성도 유동성으로 바꿔 나오겠지? 흐물흐물 현무암은 유동성은 크고 점성도는 작고 반대로 유무남질은 끈적끈적하니까 점성도는 크고 유동성은 작고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 보면은 저 T가 뭐냐면 온도야. 이놈들의 성질을 흐물거리는 아이를 더욱더 흐물거리게 강화시켜주는 게 온도거든? 뜨거우면 분자운동 활발해지잖아. 더 흐물거려. 그래서 그 계란후라이 부쳐 먹을 때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이렇게 넣는데 그 후라이팬을 달구지 않은 상태에서 식용유 이렇게 넣고 식용유를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퍼뜨리려고 그러면 잘 안 퍼지거든? 근데 그 뜨겁게 달궈놓고 식용유도 뜨겁게 달궈놓으면 이렇게 식용유 이렇게 휘 하면 훅 퍼져. 그럼 똑같은 거야. 뜨거우면 더욱더 흐물거리는 거지. 그래서 현범질 마그마는 온도가 한 1200도, 1300도 정도 된다고 해. 얘는 한 7, 800도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기폭은 뭐냐면 고체, 기체, 폭발력이야.
그러니까 얘는 액체 상태 물질인데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근데 화산이 분출할 때 액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체, 기체 같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고체, 기체 같이 터져 나오는 그 양과 폭발력을 생각해 봤을 때 흐물흐물 현무암은 진짜 말 그대로 흐물거리니까 얘는 터져 나올 때 그렇게 폭발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튀어도 나가는 바위 덩어리나 뭐 재 덩어리 같은 것도 별로 없고 화산 가스도 별로 없어. 이미 흐물거리기 때문에 밑에서 가스가 다 빠져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때는 터져 나올 때는 가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 요놈 같은 경우는 꾸덕꾸덕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꾸덕꾸덕하니까. 그러니까 터져 나올 때 일기압 상태에서 그냥 팍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체, 화산 제설물 같은 거 엄청 튀어져 다니고 화산 재도 되게 많이 흩뿌려지고 화산 가스 함량도 되게 많고 폭발력도 굉장히 큰 게 유문함질이다. 그러니까 막 이게 퍼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배 아배 하고 이제 가스가 가득 찼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면은 이제 막 폭발하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흘러다니면서 만든 화산체 모양이 있는데 이건 꾸덕꾸덕하니까 잘 못 흘러가. 근데 이제 경사가 좀 급한 거. 얘는 훌렁훌렁 흐물흐물 이렇게 슉 퍼져나가니까 경사 이렇게 완만한 화상체를 만들고 이게 이제 방패 순 모양 상자 해가지고 방패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완만하게 생겼다 순상 화산체. 또 이제 더 심하면 이게 제주도 같은 데 많지. 이런 게 이제 용암 대지.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 흘러가 버리니까 평지가 생겨버리는 거야. 전혀 경사가 없는. 이런 거는 종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종상 화산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액체야, 액체. 근데 이 아이들이 나오는 그놈들의 고향이 지구 내부거든? 근데 지구 내부는 멘틀은 고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고체가 액체화돼서 튀어나오는 거잖아. 자, 봐. 오늘의 이제 핵심이야. 마지막 시간의 핵심. 도대체 지구 내부의 그 고체, 멘틀 물질이 어떻게 해서 액체가 돼서 바깥쪽으로 나오냐 이 말이야. 용암으로 줄줄줄 흘러나오냐 이 말이야.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 내가 이제 캐러멜을 갖고 왔잖아. 이 캐러멜이 지금 몇 도지? 에어컨 틀었으니까 한 23도 정도 돼. 요놈 이제 잘 보면은 약간 좀 딱딱해. 근데 약간 몰캉몰캉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나름 유동성 있는 고체야. 얘가 나름대로. 근데 얘가 지금은 고체지 23도에서 언제 액체가 될까? 그렇지. 뜨거우면. 어디가 뜨거울까? 입속이 뜨거우니까 이걸 이제 다 같이 먹어보는 거지. 여러 개 가져가도 돼, 얘들아. 한 개, 착해갖고 다들 한 개씩만 가져가더라고. 5개씩, 10개 먹어도 돼. 엄청 많아. 그리고 뒤로 넘겨. 가질 만큼 가지고 뒤로 넘기면 돼. 왜 못 먹어? 당뇨가 있다고? 왜? 아이고, 이거 맛있는데. 또 많다, 여기. 여러 개 가져가도 돼. 여기 더 줘야겠네. 모자른가? 모자라? 어디가 모자라? 내가 다음 시간에 그럼 또 갖고 올게. 어? 모자랄, 이런 착한. 하나 더 먹어. 먹어. 실험을 해보자고. 맨날 실험할까? 모자르니 혹시?
통 더 가져올 걸 그랬네. 집에 7통 사놨는데. 다음 주에 또 갖고 올게. 모자른 거 같은데 좀? 못 받은 슬픈 자. 못 받은 사람 있어? 뒤에 다 받았어? 다음 주는 뒤에서부터 넣어놔줘야겠다. 못 받았어? 받았어? 다 먹은겨? 다 실험을 하고 있는겨? 녹았어? 아밀라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23도에서는 녹지 않지만 38도에서는 녹는다 이거야.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놈이 존재하는 환경의 온도라는 게 있어. 환경. 주변의 온도라고 하지. 그 주변의 온도가 뜨거우면 녹는 거야. 뜨거우면. 요거를 좀 전문 용어로 바꾸자 이 말이지. 그 캐러멜이 녹는 온도에 비해서 주변의 온도가 뜨거우면 돼. 그것이 더 높으면 돼. 그럼 이거를 다시 지하로 치환을 해서 암석이 녹는 온도가 있을 거야. 조금 어려운 말로 암석의 용융 온도 그래. 그리고 암석이 분포하는 그곳이 바로 지하의 온도잖아. 주변의 온도. 그러면 지하의 온도와 암석의 용융 온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더 높거나 같으면 녹기 시작하겠지. 즉,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될 조건을 암기하는 거야. 이 부등식이 만족되기 좋으려면 왼쪽에 이 좌항은 값이 클수록 좋겠네. 지하 온도는 뜨거울수록 잘 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암석의 용융점은 낮을수록 좋겠네. 암석 녹는 거 세상에 태어나서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없지. 암석은 매우 높은 온도가 가해져야 녹거든? 참 녹기 힘든 놈이야. 그러니까 그 용융점을 누군가 뚝뚝 떨어뜨려주면 참 좋겠네. 녹기 쉽겠네. 오른쪽은 낮을수록 좋은 거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즉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 세 가지인 거야. 이걸 외워야지. 첫 번째, 압력 감소. 두 번째, 물 포함에 의한 암석의 용융 온도 감소. 세 번째, 지하 온도 자체의 상승.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앞단원에서 배운 판구조론과 연계시켜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판이야. 반면 왼쪽이 대륙지각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해령이 있는데, 선생님 크게 세 가지 A, B, C 케이스를 정리해 줄 거야. 일단 A 케이스는 열점이랑 해령이야. 해령과 열점을 묶어서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밑에서부터 멘틀 물질이 이렇게 올라올 때 밑에 꾹 눌려있다가 압력이 크니까 이로 올라오면서 풀어지거든? 압력이 작아지니까 그때 액체화되는 거야. 액체랑 고체도 되게 단순하지. 구성 성분 똑같은데 손잡끼리거리 가까운 고체인 거고 멀어지면 액체가 되는 거거든. 압력이 꾹 눌려있다가 위쪽으로 상승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풀어지면서 액체가 돼. 그래서 해령과 열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압력 감소야. 그리고 이때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주로 멘틀 물질이 녹기 때문에 멘틀 물질이 녹을 때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멘틀 물질이랑 성질이 비슷한 현멈질이거든. 그래서 해령이나 열점에서는 현멈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여기서 이미 세 개씩 써놓은 건 첫 번째는 만들어지는 장소, 두 번째는 만들어지는 원리, 세 번째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종류. 세 개야. 이걸 일단 암기하면 돼. 그리고 이제 해령과 열점의 디테일의 차이라면 이건 수능 기출 그림이었는데 실제로 해령은 근원이 좀 얕고 항구멘틀이잖아. 항구조론에서 배우는 거니까 열점은 근원이 원래는 플룸이지. 훨씬 더 근원이 좀 더 깊지. 마그마가 생성되는 최대 깊이는 열점이 훨씬 깊은 거야. 그치? 얘는 좀 더 밑에서부터 그 근원 타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A 케이스야. 두 번째 해양판이 쭉 섭입해. 여기다 해양판이 쭉 섭입하면서 내려가. 내려가다 보면 섭입대에 따라서 적당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 해양 지각 또는 해양판 속에 있던 함수 광물에서 물이 짜져 나와.
함수, 물을 포함하는 광물이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여기서 걔가 이제 하고 이제 압력밥솥에서 그 수증이 나오듯이 막 즉 여기서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 물이 포함돼.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용매야. 우리 몸도 70%가 물, 지구도 70%가 바다로 뒤덮여 있지. 물은 웬만한 모든 물질을 포함시킬 수 있는, 웬만한 모든 물질을 잘 녹여줄 수 있는 용매거든. 우리 몸에 물이 꼭 필요한 거지. 녹여서 구석구석 갖다 줘야 되니까 영양분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뭔가가 녹기 쉬워져. 물 포함의 아주 중요한 원리야. 물이 포함된다. 즉 물이 주변으로 끄 뿌려지면 원래는 이 정도 깊이에서 꿈쩍도 않고 잘 안 녹고 고체 상태로 살던 놈이 용융점이 뚝 떨어져. 실제로 실험 결과 물이 포함된 100도, 200도씩 용융점이 뚝뚝 떨어진대. 그러니까 원래는 1300도에서 녹는 놈이 900도에서 녹게 만드는 게 물인 거야. 그 깊이에서 원래 안 녹는 놈인데 물이 포함되니까 주변 컨디션은 똑같은데 자기 혼자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녹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물이 포함돼서 암석이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녹는데 이때 역시 얘네랑 똑같아.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이거 잘 낚이지?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멘틀 물질이랑 성질이 비슷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꼭 질문하는 게 선생님 주로 해양지각이 녹아서는 안 돼요 그러거든? 그래서 항상 대답해 주는 게 해양지각도 녹게 녹겠지. 어디 걔가 안 녹겠니? 같이 들어가는데 해양판과 판 속에 지각이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근데 엄청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 그 대량의 마그마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각이 녹는 걸로 설명이 안 돼. 지각은 삶은 달걀의 껍질도 안 되고 사과의 사과 껍질도 안 될 정도로 양이 미미하거든. 여기 주변 다 멘틀 동네 아니야. 멘틀이잖아. 이거 다 멘틀이잖아. 여기 지금. 주로 멘틀 물질이 녹는다고 해야지 주로 해양지각이 녹는다고 하면 안 돼. 성분은 비슷하지만.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B 케이스에서는 섭입대 하부 베니오프대를 따라 물 포함으로 인한 암석의 용융점 하강으로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조금 심할 얘기해주면 우리가 아까 현안유였잖아. 요게 뒤에서 바로 정리할 건데 염기성이고 요게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중성이고 요게 이제 산성이고 그래.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SiO2 함량에 따라 나뉘는 거라 그랬지? 얘는 이제 52% 이하, 얘는 66% 이상 이렇게 되면 이건 유문암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적으면 현무암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나름대로 좀 연속적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SiO2가 좀 많이 포함되면 현무암 중에서도 안산암에 가까운 현무암도 있고 뭐 안산암 중에서도 유문암에 가까운 안산암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현무암 중에서 더 현무암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좀 지질학적 용어로는 염기성 중에서 초염기성 그런 게 있어. 졸라 염기성이지. 염기성 중에서도 졸라 염기성. 그런 애들은 SiO2가 더 적은 애들이겠지? 근데 그거가 감람암이라 그래. 감람암. 근데 요게 멘틀암석이야.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현무암질은 주로 해양지각. 유문암질은 주로 대륙지각을 이루는 암석. 화강암. 그다음에 감람암은 주로 멘틀을 이루는 암석이야. 그러니까 주로 멘틀 물질이 녹는다는 상황이 펼쳐지면 당연히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성질이 너무 멀잖아. 그지? 주로 멘틀 물질이 녹는다. 이거 다 멘틀 물질이 녹는 거거든. 이해되겠어?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마그마니까 어쨌든 액체니까 분자끼리 거리가 멀고 나름 주변 애들이랑 성질은 비슷해.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물리적인 구조가 다르니까 가벼우니까 이쪽으로 올라가.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C 케이스인데 대륙지각 하부 여기야. 여기 들러붙어. 그럼 밑에서 한 10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놈이 대륙지각 하부에 들러붙었지? 대륙지각 하부가 얼마나 뜨거워하겠어? 자기네들은 이 정도 깊이에서 이 정도 고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뜨거운 놈이 와서 들러붙는다. 즉
주변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대륙지각 하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지하의 온도 상승이야. 주변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거야. 난 가만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던 주로 대륙지각이 녹는 거지. 그럼 SiO2가 많은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대륙지각이 녹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올라오고 있던 현무암질과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진 SiO2가 많은 놈들이 뒤섞이면서 분출될 때는 뭐가 돼? 안산암질이 되는 거야. 현과 유가 섞였잖아. 중간 정도 성질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안데스 산맥 있지? 안데스 산맥. 나스카판이 섭입해서 남미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산활동 활발하다 그랬잖아. 안데스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의 안데스가 안데사이트에서 유래했어. 이게 안산암이야, 안산암. 오죽하면 산 이름이 안산암 산이겠어? 그치? 거기 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조금 심화 얘기한다. 해대가 만날 때, 해대가 만날 때 안산암질이 분출되는 건 요 과정을 통해서 잘 인정을 하는데, 아까 수렴한 경계 말할 때 해가 만날 때도 안산암질이야 그랬어. 요게 의문이란 말이야. 왜냐면 요거는 그래, 여기 현, 여기 유, 둘이 섞이면 안, 이건 괜찮은데 믹스되면 이거는 뭔가 여기서 이거 현, 이 대륙지각이 없으니까 이 해양이니까 뭔가 여기도 현, 그럼 현이 같은데 얘도 이제 안산암이야. 사실은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안산암 중에서도 좀 더 현무암에 가까운 현무암질 안산암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차피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딱 3등분해서 배우지만 이 안에서도 연속적으로 성질이 변하는 거거든. 안산암 중에서 SiO2가 좀 적은 안산암이 있어. 엔드멤버 정도 되는 애. 그런 애가 분출을 해.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녹았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다 보면은 지각 성분이랑 섞여. 그럼 아무리 현무암질로 응에 태어났다고 해도 올라오면서 SiO2가 섞이기 때문에 순수한 현무암보다는 SiO2가 많은 현무암이 되는 거야. 실제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럼 지원 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수렴형 경계는 안산암질로 외우고 안심해도 될 것은 이게 여기서 안산암이냐 현무암이냐 이렇게 안 물어. 절대 수능은 어떻게 묻냐? 딴 데랑 비교해서 쟤가 쟤보다 SiO2가 많니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수렴형 경계는 나름대로 해령이나 열점보다는 확실히 SiO2가 좀 많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라오면서 지각이 섞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벌어져 있으니까 별로 지각이 안 섞여. 그리고 또 하나 주로 멘틀 물질이 녹으면 그러면 감람암질 마그마라 그래야지. 감람암질 마그마라 한 적 없잖아. 현무암질 마그마라 그러잖아. 멘틀 물질이 녹아도 올라오면서 SiO2 섞이면서 성질 변한다니까 이렇게 한 칸 가잖아 앞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현현이 만나도 올라오면서 SiO2 성분이 충분히 섞이기 때문에 그냥 분출에 나올 때는 안산암이라고 얘기해도 지원에서는 무방해. 그거 가지고 뭐 마리아나 해구에서 거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튀어나오냐 안산암질 마그마가 튀어나오냐 그게 뭐 명칭으로 묻지 않아. 그건 수능형이 아니야. 그래서 전공으로 따지면 엄밀히만 다 틀리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외우면 된다. 그럼 이제 봐봐. 여기까지만 배우면 이런 초딩 같은 공부가 어딨어. 그림 놀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요거랑 매칭을 시켜야 돼. 통째로 외워야 돼. 통째로 외워야 돼. 이것은 역시 평가원 스타일. 이름을 하나도 안 줘. 하나도 안 줘. 우리가 이름까지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야 돼. X축은 온도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 높게 하고 Y축은 깊이고 또는 Y축 하나 더 주면 여기 압력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깊이 들어가면 압력 커지니까. 맞지? 여기서 일단 크게 외우자. 오른쪽으로 크게 떨어지는 게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이야. 이 정도 깊이에서는 요 정도 온도야. 한 100km 들어가면 요 정도 온도야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여기서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높아지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세워지거든. 그래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깊은 곳과 얕은 곳에서 지온 상승률을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지하의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잖아. 지온 상승률이 줄여서. 그러면 같은 깊이만큼 들어갔을 때 깊은 곳에서는 온도가 한 요 정도 증가하네? 해석이야, 해석. 같은 깊이만큼 지표 부근에서 내려가면 어이구 온도가 많이 증가하네. 그러면 지표 근처에서 지온 상승률이 크겠지? 이건 단순한 게 깊이 들어가면 이미 뜨거워질 대로 다 뜨거워져 있어. 그래서 그렇게 크게 뜨거워지지 않는 거야. 초반에야 엄청 뜨거워지겠지만 차가웠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 나왔었던 게 두 개를 주고 물어봤었는데 하나는 해양, 하나는 대륙의 지하 온도 분포를 줬었어. 물론 이름을 주긴 했지만 한번 노출이 됐으니까 왜 그런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해양이 훨씬 더 지온 상승률이 높아. 대륙 지각보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밑에서 뜨거운 거 올라올 때 웬만하면 다 해양 쪽으로 간다니까? 해양이 얇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륙보다는 해양이 지표 부근에서 온도가 팍팍 올라가 있어. 밑에서 멘트 뜨거운 게 올라오는 중이라 좀만 내려가도 엄청 뜨거워. 알겠어? 요건 이제 자료는 나왔었으니까 한번 알아는 보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가 중요하지. 갑시다. 일단 크게 나머지 세 개는 암석의 용융 곡선이야. 외워야 돼. 이름까지 다 외워야 돼. 오른쪽에 있는 애. 즉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X값이 크다는 얘기잖아. 용융점이 좀 더 높은 애가 멘틀의 용융 곡선이야. 멘틀 온도가 되게 높아야 돼. 아까 현무암질이 온도 높다 그랬지? 온도 높아. 되게 높아야 높고 그러니까 녹아있는 상태에서 온도도 높은 거고. 근데 얘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융점이 높아지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게 정상이야. 왜?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꽉 누르잖아. 더욱더 꽉 눌리니까 더욱더 고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야. 분자끼리 거리 가까워지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의문이야. 왜냐면 아무리 들어가도 같은 깊이에서 얘의 녹는점이 지하의 온도보다 높아. 쉽게 말하면 차가워. 얘가 녹기에는 너무나 차가워. 즉 얘는 안 녹아. 그럼 이 세상에서 현범질 마그마라는 건 없어야 돼. 안 녹잖아.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들로 인해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중에 첫 번째 아까 A 케이스 해령과 열점에서 압력 감소. 밑에 있던 어떤 물질이 요 정도 컨디션, 요 정도 온도에 요 정도 깊이에 있던 물질이 그대로 우리 직관적으로 지구가 항상 그래프 직관적으로 위로 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일정 정도 깊이 여기 용융점 넘어서면 녹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게 압력 감소에 의한 깊은 곳에 압력 꾹 눌려 있다가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의한 즉 해령과 열점에서의 마그마의 생성 원리 A 이렇게 매칭시키면 돼. 저거랑 왼쪽이랑. 이 첫 번째. 두 번째. 섭입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 물이 포함된다 그랬지. 봐봐. 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암석의 용융점이 뚝뚝 떨어진다. 같은 깊이에서 물이 안 포함되어 있으면 용융점이 되게 높아야 돼. 근데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뚝 떨어져.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 있지? 요거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야. 같은 깊이에서 왼쪽으로 이동해 있어. 물이 포함되니까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놈이 이 정도 컨디션에 있던 놈이 쭉 물이 포함되게 되면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면서 즉 이 노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노란 그래프랑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 그래프를 봤을 때 요 지점이 지금 크로스가 되는데 요거 이하 봐봐. 요거보다 깊은 곳에서 지하의 온도가 암석의 용융점보다 뜨겁지? 높겠네. 그치? 요걸 넘어서야 녹지. 여기는 안 녹아. 암석의 용융점이 더 높으니까. 지하 온도가 얘가 녹기엔 차가운 거지. 안 녹는데 요 정도 깊이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녹는 거지. 물이 포함되면서 용융점이 뚝 떨어지면서 원래는 안 녹는 놈인데 물 포함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녹는 거지. 그래서 같은 암석일 경우에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물 포함된 거야. 용융점이 낮으니까. 이게
물 포함에 의해서 섭입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B 케이스. 섭입돼 아까 B.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용융점이 낮은 게 있어. 파란 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떨어지잖아. 좀 이상한 거지. 원래 밑으로 들어가서 압력이 커지면 꽉 눌리니까 더 녹기 힘들어지는 거여야 돼. 용융점이 높아져야 되잖아. 근데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식으로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건 물이 포함된 아이들이야. 왜냐면 밑으로 들어가면 물이 짜져 나와 버리는 거야. 원래는 밀도 정보로 따지면 더 꾹 눌려서 고체 상태로 더 존재하려고 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의 효과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물이 짜져 나오니까 녹는 거야. 그래서 내려갈수록 용융점이 떨어지는 건 물이 포함된 아이들인 거고, 특히 전반적인 멘틀보다 용융점이 좀 더 낮지. 파란 거는. 이건 화강암, 유문암. 아까 현무암질의 온도가 1200도. 유문암질은 한 7, 800도 정도 되거든.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화학적으로 용융점이 낮아. 그러니까 녹았을 때도 온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포함된 화강암 같은 경우는 물이 안 포함된 화강암도 있긴 하지만 화강암 자체가 원래 함수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물이 안 포함된 화강암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내려가다가 요 정도 깊이 이하로만 떨어져주면 같은 깊이에서 지하의 온도가 더 높지? 뜨겁지? 높겠지? 그래서 화강암은 이 이하에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요 깊이 이하에서는 주로 액체로 존재하고 요 깊이 이상에서는 주로 고체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화강암은 일정 정도 깊이 이하로만 들어가야 마그마가 되냐? 그건 아니야. 얕은 데서도 얼마든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C 케이스처럼 그냥 밑에서 뜨거운 게 와서 자기 밑에 들러붙어 버리는 거지. 주변 온도가 뜨거워지는 상황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봐봐. 이게 지하지.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되겠어? 나 좀만 더 나간다. 이게 원래 이 C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 하나 더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A 있지. 이것도 이렇게 점이동이 아니라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점이동이라고 그러거든. 점이동이 아니라 A를 나타낼 때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막 되게 많아지잖아.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라인으로 점이동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들어가 있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야. 당황하지 말라고. 그냥 점이동으로 하면 또 애들이 잘해. 외워가지고 거의 기계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작년에 평가원에서도 원래는 판경계 주고 그래프 주고 매칭시키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였는데 이걸 이제 외워버려서 하는 거야. 진심으로 이해를 안 담아하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주고 해석하라고 냈어. 항상 수능이야, 평가원은. 외운 거 되게 싫어해. 그냥 단순 암기해서 오는 아들 걸러려고 하니까. 자료 분석 능력이 있는 애들을 이제 맞추게끔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암기도 하되 한 번쯤 이해를 해보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세 문제 있어요, 세 문제.
자, 봅시다. 얘는 뒤에서 꽃받침하고 있어. 그렇게 귀엽게. 자, 이거 봐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일을 좀 주의하라는 건데 요거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구과학은 되게 문제가 똑같아 보여도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미묘하게 달라서 배가 뭐가 미묘하게 다르면 답이 완전 달라지거든? 여기서 봤을 때 이라는 지점을 점을 빡 찍어줬잖아. 이것은 보존형 경계지 지금.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만약에 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이건 해령이 포함돼. 이 안에서 답이 될 수도 있어. 항상 그림을 잘 보고 출제 의도를 잘 간파하자. 이게 이제 교훈이고. 두 번째,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에는 한 문제 더 넣어놨다가 좀 이제 리뉴얼하면서 좀 뺐는데 이걸 내가 뭐랑 꼭 이제 매칭시켜서 주냐면 요거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 전에 나왔던 문제. 이거랑 되게 똑같거든? 근데 그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해령 이렇게 박아줬다. 이 기출의 진화라는 거야. 내가 이전 연도에 요런 그림 주고 이거 해령이라고 줬잖아. 이제 안 준다. 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림에 이제 아주 디테일을 보려고 수능 문제인데 이거는 해령을 표기하고 이거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을 표기한다고. 근원이 지금 깊잖니. 그림에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평판에서 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마그마 생성의 최대 깊이를 말이야. 당연히 근원이 깊은 데서 연약권보다도 깊은 곳에서 픽스되어 있는 게 열점이니까 훨씬 근원이 깊겠지 뭐. 그지? 그리고 여기서 역시 디귿도 평가한 스타일인데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을 C랑 D를 비교해서 묻고 있어. 이 D가 그림으로 봤을 때 유문함질인지 안산함질인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아주 명확하진 않거든. D 섞여 있는 안산함질인 것 같기도 하고 대륙 지각이 녹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수능에서는 뭐라 그래? 이가 안산함질이니 유문함질이니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쟤랑 쟤는 적어도 비교 가능하지 않냐? 얘는 주로 멘틀 물질이 녹은 거니까 SiO2 적지 않니? 누가 누구보다 많은지는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 이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나중에 그 그림의 디테일이 되게 차이가 나서 유문함질, 안산함질로 갈리는 그림들이 있어. 그건 내가 인사이트 가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여기는 알 순 없다. 비교는 가능하다. 마지막 이거야. 그다음에 앞에서 음향측 심법 할 때 이거 자료만 보여줬었어. 아직 못 푸니까 선지는 빼버렸었고 탁 튀는데 121m, 요거 한 3000m. 4000m면 심해저 평원이라고 했어. 얘도 5000m고 6000m 넘지 않았으니까 심해저 평원 중에 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 6km 넘어야 해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100m에 해당하는 건 뭐라 그랬어? 원래 하와이 같은 애들이야. 근데 좀 깎인 거지, 풍화침식해서. 그래서 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심이 한 100m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열점에 의한 화산성 같은 거야. 태평양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두 지역이라 그랬으면 해령이랑 열점밖에 없어. 동태평양 해령이랑 하와이밖에 없다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요거 3000m면 요건 해령. 그래서 얘는 해령이니까 얘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니까 이건 이제 근원이 플룸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근원이 상부멘틀의 대류로 가는 거지. 판구조론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마그마가 생성되는 최대 깊이는 이게 훨씬 깊겠지. 수심을 처음에 생각해서 많이 틀려. 수심은 얘가 얕은 거 맞고 수심은 해수면으로부터 재는 거잖아. 이제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그 깊이를 묻는 거지. 지하 깊은 곳에서. 되겠어요?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